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곳 이야기해볼까요? 바하마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그 미국 부자들의 휴양지 네. 유명하죠.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작진 않더라고요. 면적이 한 14,000제곱킬로미터. 물론 뭐 소국입니다만 네. 그래도 카리브해 섬나라들 중에서는 좀 큰 편이고 또 경제도 여기가 생각보다 잘 삽니다. 이렇게 명목 GDP로는 1인당 3만 달러 넘고 이제 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실질 GDP는 작년에 보니까 한 4만 6천 달러? 그리고 근데 이제 면적이 생각보다는 좁지 않지만 여기가 섬 한 700개? 그다음에 오. 나머지는 뭐 2,000개가 넘는 암초들. 네. 그래서 사람이 사는 섬이 그중에 3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여기 뉴 프로비던스라는 섬에 이제 여기에 수도 나소라는 도시가 있는데 인구는 적어요. 41만 명인데 대다수가 지금 거기에 몰려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여기로 휴양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최근 이 나라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우주 개발 회사죠. 스페이스X. 이 관계가 요즘 도마에 올랐습니다. 근데 그 휴양지인 이 바하마란 스페이스X 안 어울리는데 그렇죠. 무슨 안 어울리죠.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올 3월에 그 스페이스X의 네. 우주선 스타쉽 로켓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바하마 영해에 이 로켓 잔해들이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작년에 바하마 정부가 스페이스X하고 이 스페이스X에서 쓰는 그 펠컨 9이라는 이 로켓 부스터를 우리 영토에 착륙시킬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이제 로켓을 발사하면서 그러니까 로켓을 여기서 추진력을 가지고 띄어 올리는 것과 함께 이제 떨어지죠. 부스터라는 네. 이렇게 추진 장치 이거 부스터를 달아서 쏘아 올린 다음에 부스터를 이제 회수해서 근데 스페이스X는 원래는 버려야 되는데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게 스페이스X의 성장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로켓 쏘아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다 부스터는 바다 같은 데 그렇죠. 버려지거나 했는데 스페이스X는 이거를 재사용해야 되니까 재사용하니까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페이스X는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어디로 떨어지게 해서 어디 가서 회수해 오느냐. 일단 회수하기가 편해야 되겠죠. 그리고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이게 남의 나라 영토에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어야 하고. 네, 스페이스X가 가진 이용하는 발사 시설들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그 위성 발사나 이런 거는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있는 그 미 항공우주국이나 그러니까 미군의 또 우주사령부가 있는데 미군 우주사령부의 시설들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페이스X의 그 자기네들이 직접 지은 뭐 전용 발사장도 있는데 이거는 멕시코랑 가까이에 있는 그런 텍사스주의 보카치카 발사장이라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는 스페이스X가 만들고 있는 그 스타쉽 우주선 관련된 발사만 하는 거고 나머지 발사는 다 플로리다에서 해요. 근데 바하마가 이 플로리다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부스터를 회수하기 좋은 위치니까 거기랑 계약을 했던 거죠. 그러면 바하마는 이렇게 로켓 부스터를 착륙하게 해주면 얻는 게 뭘까요? 일단 돈을 받죠. 제일 큰 게 결국 돈이죠. 이제 그 회수하려면은 스페이스X의 뭐 선박이라든가 인력이 가야 되는데 시설 입항료, 사용료 이런 거를 챙기고 그리고 또 부스터 회수 한 건당 10만 달러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뭐 바하마에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 뭐 100만 달러 기부한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계약을 할 때부터 바하마 내에서 이 환경 파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근데 3월 달에 그 사고로 로켓이 폭발하면서 이제 막 불덩이들이 하늘 날아가는 모습. 여기가 휴양지로 유명한 나라인데 관광 산업이 중요한데 이제 관광객들이 와 불덩이 날아간다 막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또 그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구나 이렇게 사고까지 나면서 굉장히 커졌고 그러면서 아주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로이터 통신이
이 스페이스 X하고 바하마 정부의 계약이 투명하지 않다. 예를 들면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그 스타링크라는 네. 그 인공위성 사업이 있는데 네. 그 인터넷 단말기를 뭐 바하마 군에 뭐 공짜로 제공한다든가 이런 이면 협약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강요들 사이에서도 이 협상이 너무 불투명하다 이런 반발이 나와 졸속이다 반발이 나왔는데 서둘러서 협정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단체들도 지금 투명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죠.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잖아요. 네, 참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일론 머스크가 2002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뭐 그동안의 성과가 많았습니다. 네. 2008년에 민간 우주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그 펠컨 1이라는 로켓, 액체 연료를 쓰는 로켓, 지구 상공 궤도에 진입을 시켰고 또 2012년에는 이제 창립 10년 만에 드래곤이라는 자기네 우주선을 네. 국제 우주 정거장 뭐 ISS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우주 상공을 도는 거기에 민간 기업 우주선 최초로 이제 도킹을 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20년에 크루 드래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탄 그러니까 유인 우주선 우주 비행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그 스타쉽이라는 우주선 계획이 굉장히 큰데 네. 이거는 대형 유인 우주선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달, 그다음엔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계속해서 지구만으로는 안 된다. 네. 화성에 사람 보내야 한다. 이 계획을 추진하고 그러네요. 있고 네. 이게 이제 우주 비행 계획인 거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제일 눈길을 끌었던 거는 스타링크라는 사업입니다. 네. 이제 저궤도 위성을 뭐 대량으로 막 수천 개, 나중에는 수만 개 이렇게 쏘아 올려서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겠다.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권을 그러네요. 내세우는 그런 사업이면서 또한 이 머스크의 꿈인 유인 화성 탐사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스페이스 X의 돈줄이에요. 네. 우주선 발사, 시험 발사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막대한 돈이 그렇죠.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세계로 그래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확장을 하려면은 경쟁자들이 많죠. 네, 중국 네. 같은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그 제프 베이조스의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또 우주 산업 열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한데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어떻게 해서든 일단 처음에 손실이 있더라도 확장하는 게 네, 관건인 네, 네.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하마와의 이면 계약설이 그 과정에서 이제 흘러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스페이스X의 이런 환경 파괴 논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그 텍사스에 있는 보카치카라는 네. 발사장 이 주변에 결국은 생태계 오염, 그다음에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미국 안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우리 뭐 비행기 날아가면 비행장 주변의 소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불꽃이 튀면서 이렇게 불붙은 이제 로켓 잔해들이 떨어지면서 뭐 불이 붙기도 하고. 그래서 2023년, 2024년 계속해서 이 미국의 환경 단체들이 네. 그러니까 이 발사 허가를 내주는 미국의 연방 항공청 FAA라는 기구가 있는데 이 연방 기관이 항공 우주 관련된 것들 어떤 인허가를 내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나사 같은 데는 이제 우주 개발, 이제 연구 개발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연방 항공청 상대로 소송도 냈고 또 올해 1월 달에는 이 플로리다주에서 멀지 않은 이 플로리다주 남동쪽에 턱센 케이코스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나라라고 부르긴 좀 그렇지만 영국의 자치령이라서 거의 독립국가처럼 활동하는 아주 작은 그런 자치 지역이 있는데 이 근처의 상공에서 또 우주선 시험하다가 폭발을 해버렸어요. 이때 이제 관광객들하고 주민들이 이제 네. 공포 속에서 막 이렇게 불꽃이 완전히 해성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그렇게 터지는 영상하고 사진 같은 거 소셜 미디어에 많이 올렸는데 뭐 귀를 찢는 굉음 그래서 주민들 다 숨고 여기는 문제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잔해들이 이 턱센 케이코스라는 여기 주 섬에 해안가로 다 밀려오고 도로에 다 우르르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집들 일부 손상이 있었지 뭐 사람이 다치진 않았는데 네, 주민들 네. 다 집에 숨어 있고 막 네. 이런 상황까지 갔었죠. 공포였겠네요. 예. 네. 항상 그 기술 개발 이런 거 얘기 나오다 보면은 뭐 환경 파괴 뭐 예. 이런 문제 같이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건가요? 네. 그런 면도 있죠, 사실. 네네. 결국 누군가는 시험을 해야 되고 위협을 감내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네. 이렇게 민간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가
스페이스X 같은 경우 굉장히 자주 문제가 되는 거 이거는 뭔가 이 회사의 문제가 발전 있다. 전략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음. 이게 스페이스X가 그동안에 아까 제가 성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네. 있었던 거는 되게 위험이 많은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에요. 아.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빨리 네. 여러 번 그러니까 빨리 반복하는 전략인데 뭐냐면 어떤 모델 우주선 같은 걸 개발할 때 로켓이나 이 프로토타입 모델 원형을 먼저 만들어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수정하고 그래서 완성형 상용화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단 만든 다음에 일단 빨리 쏴보고. 빨리 쏴보고 맞습니다. 일단 쏴보고 빨리 쏴보고 문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고 다시 쏴보고 고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성과는 빨리빨리 나오죠. 근데 그만큼 사고가 많고 피해도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1월 달에 그 턱스앤 케이코스 주변에서 나온 사고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그렇죠. 그런 섬 네. 주변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파장이 컸고요.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X의 접근 방식 자체가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이 나왔고 그리고 또 미국 땅인 그 하와이 네. 하와이는 굉장히 멀리 있죠. 미국 네네. 본토랑.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근데 하와이 북서쪽에 그러니까 예. 모쿠마나마나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진 않는데 하와이 사람들이 대대로 성스러운 땅으로 여겨져 온 그런 종교적인 성지인데 예, 예. 거기 주변 해역에서 네. 스페이스X가 이 발사 실험 근데 발사 실험을 한다 그러면 발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폭발이 일어나고 또 잔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런 네. 구조인데 이거를 미국 연방항공청이 이제 허가를 해줬던 거예요. 아. 그래서 2023년에 연 5회까지는 발사할 수 있다. 네네. 이렇게 허가를 해줬고 근데 이제 그 스페이스X가 작년에 이거를 네네. 연간 25번으로 아, 5배를 늘리겠다고 한 번에. 그러니까 매달 2번씩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다시 신청을 했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연방 항공청이 허가를 해줬나요? 결론만 네, 말씀드리면 해줬는데 어. 이 연방항공청이 원래 네. 일론 머스크하고는 예전에 늘 사이가 나빴습니다. 네. 당연히 규제기관과 그렇죠. 규제를 피하려는 네네네. 기업이니까 뭐 사이가 나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연방항공청이 이제 스페이스X가 안전수칙 어겼다면서 네, 벌금을 네. 매겼어요. 네. 그랬더니 또 머스크 그 옛날에 트위터 X 거기서 또 많이 말하잖아요. 네, 네. 머스크가 뭐라고 올렸냐면 연방항공청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면은 인류는 영원히 지구에 갇혀 있을 거다. 그다음에 또 며칠 뒤에는 여기에 그 마이클 휘테커 항공청장 사임하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공격적이네요. 예. 근데 그 작년에 이제 작년 9월이었고 10월에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는데 이때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네. 현 대통령 지지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지지 연설하는 과정에서 스페이스X와의 환경 파괴에 관한 질문이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스타쉽 때문에 고래가 맞는다면 그건 솔직히 그 고래가 운이 없는 거다. 예, 이거는 진짜 대체 이게 말인지 무엇인지 참 그런 발언인데 무섭네요. 네. 근데 이 휘테커라는 항공청장이 결국은 트럼프 취임 직전에 네. 아주 직전에 항공청장에서 물러났습니다. 오. 이제 자기의 운명을 안 거죠.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백악관 들어가자마자 첫날 네. 정부 효율성부 그 말 많은 거 그거 만들겠다라면서 네, 네, 네. 딱 머스크를 이제 수장으로 그렇죠. 앉혔죠. 근데 뭐 지금은 또 사이가 나빠졌잖아요. 예. 근데 그 수장을 맡은 직후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다고요. 예, 그때 예. 머스크가 이 정보 효율성이라 그러면서 네, 결국은 네. 연방정부 인력 다 자르는 거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때 연방항공청에서도 직원 뭐 수백 명 몰아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해양대기청을 비롯해서 이 환경관리기관들 결국은 스페이스X의 어떤 발사 실험 같은 걸로 미국 안팎에서 이렇게 환경 파괴가 일어날 수 있는 거 해양오염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규제해야 되는 기관들 인력이나 예산을 전부 다 축소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와이 관련돼서는 그 하와이 해역의 환경 파괴, 이 스페이스X 실험으로 인한 환경 파괴 증거가 많았는데도 그 항공청장은 바뀌었고 머스크는 실권을 쥐고 있고 그러면서 네. 연방항공청이 로켓 발사 횟수를 지난 5월 달에 25회로 늘려준 거예요.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하고 머스크 지금 뭐 서로 등졌다 싸우고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는 해도 결국 머스크의 회사는 트럼프 정부의 그런 조치들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을 망칠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또 멕시코와도 갈등이 있었다면서요? 그거는 굉장히 파장이 지금 네. 큽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소송으로까지 번질 조짐이 있는데 네. 그 텍사스의 보카치카 발사장에서 6월 18일에 또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로켓 잔해들이 멕시코의 그 타마울리파스라는 지역의 바닷가로 우르르 밀려들어왔는데 네. 이게 그 텍사스 발사장이 멕시코랑 가깝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멕시코는 바하마처럼 무슨 계약한 나라도 아니고 그러네요. 명백한 피해자죠. 일방적인.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전부터 사실 6월 그 사고 전부터 환경단체들이 이 텍사스 쪽에서 떠밀려오는 이 로켓 쓰레기 치우기 바빴거든요. 작년 11월에 이렇게 또 멕시코만 일대에서 뭐 하나 이제 파괴되고 폭발하고 그러면은 뭐 그러고 또 올해 5월 달에도 폭발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 500m 해안 청소하면서 1.3톤어치의 잔해를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피해가 굉장히 크죠. 아주 생태계 파괴도 심각하겠는데요. 그게 문제인데 네. 여기가 그 멸종위기종인 바닷거북의 서식지고 이게 스페이스X 쪽에서는 멕시코 당국이 항의를 하면은 근데 그 독성 물질은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네. 인체에 해로운 네, 독성 네, 물질은 네. 없다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고 뭐 이런 작은 알갱이들 이런 거 나오면 바닷거북들한테는 재앙이 될 수 있죠. 이게 로켓 발사 때 미세하게 진동이 일어나면은 네. 모래밭에 거북이들이 알을 낳는데 모래가 이렇게 우리 흔들면서 뭐 병에 불말 넣을 때 우리가 이렇게 탁탁 흔드는 것처럼 모래가 이렇게 압축이 된대요. 사이에 공기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거북이 알이 부화를 못하고 또 실제로 뭐 불붙은 뭐 폭발 물질이 떨어져서 멕시코 해안에 뭐 바닷가 숲이 망가지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뭐 법위에 존재하는 기업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나요? 이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네. 2월 25일에 국제법을 검토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첨단 분야고 예, 예. 국제법으로 이렇게 딱딱 뭔가 정해져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게 지금 완성되어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967년에 만들어진 외기권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보통 이거를 우주법, 국제 우주 협약이라고들 하는데 뭐 110여 개국이 비준을 한 이게 제일 그나마 완성된 형태인데 네. 근데 이거는 그때 예를 들면 스타워즈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미소 냉전 시절에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군사적인 공간으로 쓰는 거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네. 협약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하고 그리고 1972년에 발효된 이제 우주 물체 책임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쏘아올린 나라는 피해가 생기면 책임져라라는 건데 이거는 국가 대 국가 간에만 소송을 낼 수 있는 그나마도 전례가 굉장히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해를 본 개인들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을 상대로 이렇게 소송을 낼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도 환경 피해와 관련된 조항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주선 이제 산업 같은 게 이제 발전하고 있으니까 관련 법들이 좀 더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상한 GPS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